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일본 방문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에서 G7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 문제와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에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한국을 방문하는데 미국 국방부는 이번 방문에 대해 미한 동맹의 확장 억지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 시각으로 8일 저녁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 일정을 마치고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9일에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기간에 북한의 도발 위협은 물론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대응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일본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과 북러 군사협력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discussed the DPRK's provocative actions and missile launches and dangerous DPRK-Russia military cooperation. We're deeply concerned about what Russia is providing Pyongyang in return for the weapons and munitions that it's getting. 블링컨 장관은 한국 방문 후 인도로 이동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미국 인도 2+2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갖고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후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인도와 한국, 인도네시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목적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7일 팩트시트를 통해 오스틴 장관의 이번 순방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동적인 안보 구조 강화를 위해 미국이 기울인 오랜 노력의 깊이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영내 동맹 강화 노력의 대표적 예로 한국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군 자산을 배치함으로써 미한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한일 정상이 3국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오는 13일 서울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55차 SCM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열고 핵협의그룹 NCG 운영 구체화 등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의 무기 및 탄약 제공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8일 일본에서 개최된 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구축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러시아와 북한 모두 그런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또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북한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개탄하면서 북한이 납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북한의 해외 IT 노동자 파견 차단 등 북한의 사이버 위협 공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 자금 주요 조달 수단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측에서 정박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또 한국 측에서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이 수석 대표로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암호화폐 탈취, IT 노동자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 수단을 와해하기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양측은 북한의 가상자산 자금 세탁 수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다고 판단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를 설득해 강제 송환을 막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사는 7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중국이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도록 설득하고 송환된 탈북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와 함께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다른 파트너 국가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북한의 핵실험 등 핵 관련 활동이 핵실험장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방사능 위험을 야기해 또 다른 인권 침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핵실험과 북한 주민 간 방사선 노출의 인과관계를 연구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한국 국민들의 견해가 역대 가장 높아졌으며 미얀 동맹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8일 공개한 3분기 국민 통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 가운데 32%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해 지난 2015년 조사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44.3%는 현재 한미동맹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고 37%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답해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 16%를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또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 군사 밀착 가능성에 대해 71.4%가 우려한다고 답해 북러 밀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안보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보는 국민들도 전체의 절반을 넘어 다수가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